자, 안녕하세요. 역학적 시스템,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부분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재 먼저 하겠습니다. 부교재 108페이지 준비하세요. 물체의 운동단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거리와 변위를 설명하겠습니다.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 즉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맨 왼쪽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50m를 이동했다고 봅시다. 실제 이동거리, 이게 이동거리가 50m입니다.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거리와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면 오른쪽으로 30m, 이게 변위입니다. 만약에 변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오른쪽이라는 말 없이 그냥 숫자만 필요합니다. 원운동할 때도 볼까요?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실제 움직인 거리, 즉 이동거리는 50m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변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맨 처음이나 맨 나중이 똑같잖아요. 그때는 변위가 0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왼쪽으로 3m를 되돌아왔죠.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5 더하기 3만큼 갔죠? 8m. 자, 변위는 맨 처음에서 맨 나중에를 직선으로 이으니까 이만큼이죠. 이게 2m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2m. 그런데 만약에 변위의 크기를 구하라면 방향은 필요 없이 그냥 2m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빠르기를 나타낼 때 속력과 속도가 있습니다.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우리 속력이라고 하는데, 속력은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죠. 속도는요, 빠르기는 빠르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운동 방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같이 나타낸 것을 속도로 갑니다. 그러면 속도는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죠. 앞에 있는 그림 하나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으로 따라서 이동했어요. 곡선으로 갔더니 50m예요. 총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5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속력은 시간 5초 동안에 이동거리가 50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속도는 맨 처음과 맨 나중을 직선으로 이은 거리, 변위가 필요하죠. 변위가 3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걸린 시간은 5초 동안에 변위가 30. 그래서 얘는 6, 위에는 10. 속력과 속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속도가 점점 증가하거나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이걸 가속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또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가지고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가속도를 A라고 합시다. A는 시간은 T라고 하고요. 나중 속도는 V라고 하고요. 처음 속도는 V0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은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속도가 0에서 10, 20, 30으로 변했다고 봅시다. 간격은 1초씩이에요.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1초 동안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10인데 플러스 10이죠. 또 10에서 20으로 속도가 변할 때 1초 걸렸으니까 1초 동안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얘도 얼마? 플러스 10. 세 번째 구간에도 1초 동안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래서 플러스 10. 가속도가 플러스 10이죠. 속도가 점점 증가해져. 가속도의 방향도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를 플러스니까 운동 방향도 플러스, 가속도도 플러스. 이렇게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면 가속도도 플러스 오른쪽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 있죠. 30, 20, 10, 0.
이때도 1초씩이라고 할 때 가속도 구한다면 여기서는 1초 동안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니까 마이너스 10. 두 번째 구간도 1초 동안에 10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0. 세 번째 구간도 1초 동안에 나중 속도 0에서 10을 빼니까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이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앞에서 잠깐 해봤더니 속도가 0, 10, 20, 30 이렇게 갔죠. 이 가속도가 아까 얼마나 왔어? 플러스 10. 얘도 플러스 10. 얘도 플러스 10.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운동 방향을 오른쪽을 플러스로 합시다. 근데 가속도도 플러스잖아.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니까 점점 빨라져.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속도가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힘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V를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2V는 20이죠. 3V는 30. 이렇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점점 빨라진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느려질 때 30으로 달리다가 20으로 10으로 정지했습니다. 이때 가속도는 1초 동안에 속도가 10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 여기도 마이너스 10. 여기도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그런데 가속도는 마이너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면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은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힘을 왼쪽으로 줬으니까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힘은 앞에서 배웠죠.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자,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원인이다. 힘은 여러 개가 작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효과는 하나로 나타납니다. 힘이 여러 개더라도 효과가 하나라는 얘기는 이걸 하나의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모든 힘을 합친 것을 우리가 알자 힘, 다른 말로 합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 보면은 F1은 10이고 F2가 5예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하나는 10, 하나는 5니까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효과로 나타나니까 오른쪽으로 15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15가 되죠. 이게 합력이에요. 이게 또 알짜임이에요. 만약에 힘의 방향이 반대되는 경우 있어. 오른쪽으로 10, 그건 플러스. 왼쪽으로는 5라고 할 때 마이너스. 합치면 얼마야? 오른쪽으로 5잖아요. 효과가 오른쪽으로 5만큼 나타나. 2 플러스 5, 즉 5가 알짜 힘 또는 합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5 플러스 5라고 하죠. 왼쪽으로 5. 힘이 크기는 똑같죠. 그럼 얘는 정지 상태에 있겠네. 그지? 합력이 0이잖아. 그러니까 5하고 5를 빼면 0이잖아요. 그러면은 F가 0이다. 즉 알짜 힘이 0이다. 합력이 0이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른 말로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정지해 있을 때는 합력이 0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뭐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이 여기 말하는 가속도의 법칙이고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1번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먼저 가속도의 법칙이 뭐냐? 그림을 그리스도 해볼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다 힘을 줘. 힘은 이제 F죠. 질량은 이제 M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질량을 2kg을 하자. 그리고 이 힘을 이만큼 줬어. 그러면 힘을 주면 이 물체가 움직이잖아. 쓱 움직여.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 속도의 변화를 다른 말로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힘을 4만큼 들렸어. 질량은 변하지 않고, 즉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힘을 2배 들리면 속도가 아까보다 더 빠르게 변해요. 즉 가속도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 이번에는 힘을 3배, 6만큼을 주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즉 가속도가 더 생겼으니까 이걸 알 수 있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실험은 질량이 또 m인 물체에다가 2kg을 할까요? 힘을 F는 2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힘을 주면 속도의 변화가 생겼다. 가속도가 생겼어. 근데 이번에는 힘은 그대로 일정하게 하고 한 덩어리 더 올려놨어. 질량이 4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묵직해서 속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 느려져 버렸어. 그래서 가속도가 작아졌어. 이번엔 세 덩어리를 올리려면 속도 변화가 더 작아졌어. 그래서 가속도가 더 작아졌어.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야, 두 개를. 그러니까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이 힘이라는 건 알자힘이야.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가속도를 A라고 하고 알자힘을 F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면 A는 M분의 F.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면 F는 MA라는 식이 나오죠. 그 F는 MA를 운동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항상 똑같아요. 아까 내가 말했죠. 가속도가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뜻에는 힘도 마이너스로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마찰이 없는 표면에 있대. 매끄러운 표면.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는 마찰이 없다. 그리고 얘한테 힘을 10만큼을 주었어. 근데 질량은 2kg이야. 힘을 주면 물체가 움직이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겼죠. 즉 가속도가 생겼어.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니? 물어보는 거야. 이때 식을 이용하는 게 이거야.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하는데 이 F가 알자힘이야. 아까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알자힘은 10이죠. 그래서 F가 10이야. 는 질량은 2고 가속도가 바로 얼마냐? 그게 A는 얼마야? 5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해석해보세요. 속도가 일정하다 이 말이야. 직선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력,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일직선상으로만 가야 돼. 에스컬레이터도 그렇죠. 무빙워크도 그렇죠. 컨베이 벨트는 항상 속도가 일정하고 방향이 계속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은 예를 들어서 속도가 10 항상 10이에요. 그럼 가속도 구해봐. 가속도는 만약에 시간 간격이 1초라고 하면 1초 동안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0 나왔네. 두 번째도 0이죠? 등속 직선 운동은 항상 가속도가 0이야.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F는 MA가 있었잖아. A가 0이니까 당연히 F도 0이잖아. 그러니까 F가 알자힘이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은 알자힘이 0이다. 아까 또 정지 있을 때도 알자힘이 0이었지. 그 다음에 속도가 10m/s라고 하자. 1초일 때 10m 가고 2초일 때도 10이죠. 그러면 1초 후에는 얼마만큼 갈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은 10m만큼 간 거죠. 2초 동안에는 10 곱하기 2만큼 가니까 20m를 갔죠. 자,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죠. 변하지 않죠? 이런 모습은 등속 직선 운동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1초일 때 아까 거리가 얼마야? 10m 갔죠. 2초일 때는 20을 갔죠. 그러니까 1일 때 10, 2일 때 20이니까 비례죠. 이렇게. 그래서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잖아. X가 뭐야? 시간이잖아. Y축은 이동거리 S죠. T분의 S를 뭐라고 그래? V라고 하잖아. 왜냐면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S는 VT. 그러면은 V는 T분의 S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죠. 근데 기울기가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V가 일정하죠. V가 일정한 운동을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오케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등이야. 일정하다는 뜻이야. 이게 가속도가 항상 똑같아야 돼. 앞에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거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운동 했었죠. 이때 가속도가 하나는 플러스 10으로 똑같았고 느려질 때는 마이너스 10으로 같은 애를 들었잖아요. 가속도가 똑같잖아.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가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 자연낙하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놔. 그러면은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지죠. 힘의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직선으로만 떨어지잖아요. 근데 속도가 10, 20, 30, 40 일정에 증가하잖아. 그래서 자연낙하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죠. 또 경사면에서 물체가 굴러 내려와요. 경사가 여기 내려오나 여기 내려오나 여기 내려오나 경사가 똑같아요.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내려올 때도 그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연직 위로 돌렸어. 어떤 물체를 위로 던지면은요, 위로 올라갔죠. 운동 방향은 위쪽인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감소하죠. 그 감소하는 폭이 일정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고. 내려올 때는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고 중력의 방향도 아래쪽이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점점 빨라지죠. 10, 20, 30, 40, 50 점점 빨라져. 일정이 빨라지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조건은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알짜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야 한다. 자, 운동 방향과 알짜힘의 방향이 어떻다? 일정히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아래, 알짜힘의 방향이 또 아래. 나란하게 작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이거 두세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1학년 때는 조금 사용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알아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쉽죠.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속도는 A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V 빼기 V0는 AT, V는 V0가 마이너스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V0 플러스 AT 이렇게 됐죠. 이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는 만큼 속도가 증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식이 나와버렸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은 가속도가 이렇게 t초 동안 작용했어요. 그러면은 이 넓이 A 곱하기 T가 넓이지. A 곱하기 T가 뭐냐? 봐봐. A 곱하기 T는 V 빼기 V0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이 넓이만큼 속도가 변했어.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2야. 그리고 3초 동안 가속도가 2였다. 이 말은 2 곱하기 3이니까 속도가 2, 3은 6만큼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두 번째 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S는 이동거리예요. 그리고 처음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에다 시간의 제곱을 더한 것이 이동거리 돼. 자, 속도가 0부터 출발하면 여기야. 근데 속도가 처음에 어떤 속도가 있었던 지점부터 출발한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바로 뭐였냐면 이동거리나 변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사다리꽃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은요, 이동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다리꽃 넓이보다는 이 가운데를 잘라. 그러면은 여기 사각형과 여기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해도 되겠지? 밑에 사각형은 그렇지. 이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V0 곱하기 T 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T죠. 높이가 얼마야? 여기잖아, 여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에서 요걸 빼잖아. 그러니까 V 빼기 V0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고 나서 2분의 1 먼저 쓰고 T 쓰고. 근데 V 빼기 V0가 뭔가 봤더니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봐봐. 맨 왼쪽 보세요.
AT지? AT. 그래서 2분의 1 A 쓰고 T의 제곱.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여기 나왔죠. 세 번째 식을 가만히 보니까 1식에도 t가 있고 2식에도 t가 있는데 3식에는 t가 없죠. 세 번째 식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t에 관해서 정리하면은 t에 관해 정리하면은 뭐 a분의 v 빼기 v 제로인데 이걸 여기다가 t에다 넣고 여기 t에다 넣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학년 때는 이건 주로 이용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세 번째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위치가 우리 등가속도는 갈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잖아. 그러면 빨라지는 운동만 생각하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가는 거니까 갈수록 더 많이 가니까 이렇게 곡선이 돼버려.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곡선으로 나타내면은 등가속도. 앞에서 직선일 때는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가속도란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의 변화가 생겨. 그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 한다.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타낸다. 0초일 때 10, 20, 30 속도가 변했어요. 우리 가속도 한번 계산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1초 동안에 나중속도 20 빼기 10 그럼 얼마야? 10인데 플러스 10. 두 번째 구간에도 1초 동안에 30에서 20 나중속도 30 처음속도 20 또 플러스 10이죠. 여기도 1초 동안에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플러스 10이죠.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이네요. 자, 이 구간의 가속도는 1초 동안에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하면 마이너스 c. 두 번째 구간에도 1초 동안에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마이너스 c. 세 번째 구간에도 1초 동안에 0 빼기 10 마이너스 c.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으로 똑같으니까 얘도 등가속도 운동. 이거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죠. 자, 낙하하는 경우에도 한번 따져볼까요? 자, 0.01초 동안에 5cm 날아왔으니까 이 구간의 속도가 필요해. 이 구간의 속도는 시간분의 0.01분의 거리는 밑으로 굳혀야겠다. 0.05. 그럼 얼마지? 5. 그 다음에 이 구간의 또 속도. 이걸 갖다가 평균 속도라고 하거든요. 점점점 빨라지는데 그냥 평균 낸 거야. 또 0.01초 동안에 거리 0.25. 그럼 얼마니? 15. 요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가 15. 요 구간에서는 0.01초 동안에 0.25만큼 내려왔으니까 평균 속도는 25. 그래서 속도가 5, 15, 25 이렇게 변한 거야. 속도가 변했죠? 가속도가 생겼어. 그럼 가속도 요 구간 구해보자. 자, 여기 가운데에서 가운데니까 또 마찬가지로 0.01초죠. 0.01초 동안에 속도, 나중속도 15에서 처음속도 5를 빼 0.01분의 10이죠. 어이구 숫자가 크네. 천이 나와버려. 이게 가속도예요. 요 구간도 해보세요. 0.01초 동안에 25 빼기 15니까 결국 0.01분의 10이니까 얘도 얼마? 그렇죠. 떨어질 때 가속도가 1000으로 똑같죠.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이번에는 속도가 주어졌네. 1초에 9.8, 2초에 19.6.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시간분의 1초 동안에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9.8 나와버렸네요. 두 번째 구간도 1초 동안에 29.4 빼기 19.6.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니까 1분의 9.8. 9.8이 됐죠? 가속도가 9.8. 여기도 9.8로 똑같으니까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죠. 이처럼 가속도가 9.8로 똑같다. 이때 이 9.8을 무슨 가속도라고 하냐? 중력 가속도. 그래서 우리 문자로는 G로 표현하죠.
자, 가속도 법칙이 뭐였나요? 그렇죠.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또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증가하면 가속도도 증가하죠. 그래서 가속도와 힘은 비례 관계였지.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가속도와 질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등속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렇죠.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죠. 그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할 때는 가속도가 없잖아. 0이죠. 그럼 R자임도 F는 MA니까 0이죠.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야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한번 따져볼까요?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시간분의 델타가 변화야, 변화. 속도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거를 가속도잖아,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개념 확인 문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그렇죠. 이동거리.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거리와 방향을 변위라고 한다.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력. 또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도.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그렇죠.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모든 힘을 합한 걸 뭐라고 써? 합력. 다른 말로 R자 힘. 같은 말이야.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가속도의 법칙이죠. 속력과 속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위는 물체가 움직여 지나간 물체가 움직여 지난 총 길이는 이동거리지. 이동거리. 이게 아니죠.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다. 맞죠?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다. 그렇지. 물체가 직선상으로 운동할 때 이동거리와 변위의 크기는 항상 같다? 아니죠. 아까 보니까 이렇게 곡선거리 할 때는 이동거리하고 변위하고 봤을 때 이동거리가 변위보다 더 컸지? 아니죠. A에서 오른쪽으로 5m 갔다가 3m를 뒤돌아왔죠. 그럼 이동거리는 실제 간 길이니까 5m 가고 3m 왔으니까 5 더하기 3만큼 간 거고요. 변위는 맨 처음과 맨 나중을 직선으로 이었죠. 오른쪽으로 2m가 되겠죠. 그런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2m 이렇게 쓰는 거야.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시간은 아까 몇 초? 4초라고 했네. 4초. 4초 동안에 이동거리가 몇 미터? 위에 발언했네. 8. 그러니까 얼마? 2죠. 평균 속도를 나타내려면 시간분의 시간 4초죠? 변위잖아. 아까 변위 얼마? 그치, 2지. 4분의 2니까 2분의 1. 질량이 2kg 물체에 힘이 3개나 작용할 때 R자 힘이 3개더라도 효과는 하나니까 자, 왼쪽은 마이너스 8, 오른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총 얼마냐? 플러스 24. 그리고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8이니까 오른쪽이 더 크죠. 24에서 8을 빼니까 16이고 그렇죠. 오른쪽이니까 16. 이 힘은 오른쪽으로 16만큼 작용하는 거죠. 이게 크기는 그냥 16. 가속도는 가속도의 법칙 A는 M분의 F 이용하면 되죠. F가 R자임이니까 R자임이 얼마 나왔어? 16. 질량은 2니까 그렇지 8. 단위는 뭐 미터, 퍼, 세크 자고 아닐 정도는 알겠죠.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비교하는 거죠.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 이건 정지 상태에 있는 거야. 어떤 운동도 아니죠.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까 직선으로 지난 게 등속 직선 운동이죠.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것도 뭐야? 등속 직선 운동이죠.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이것도 뭐야? 등가속도 운동. 이거는 가속도가 증가하네. 이는 등자를 빼고 그냥 가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상호가 P점에서 Q점까지 가는데 동쪽으로 200m를 갔다가 80m를 되돌아오는 거네.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실제 간거리니까 200에다 80 더하면 280. 변이는 맨 처음과 맨 나중을 이어봐. 얼마냐? 그렇죠. 200하고 80 왔으니까 이거는 120이죠. 120. 맞네요. 변유의 크기는 120이었지. 잘못됐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유가 필요하잖아. 시간은 총 아까 몇 초 걸리냐면 40초 동안에 변유를 계산하니까 120. 그러니까 얼마? 3. 얘는 맞았네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었는데 이 그래프를 모습을 볼까요? 0에서 2초는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10까지 갔어.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는 속도가 일정하죠. 자, 0에서 2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등속 운동. 여기는 등속이죠.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감소하니까 또 등가속도.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에 이동거리는 얼마냐? 자, 이동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이동거리도 넓이. 그러면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바로 10이네요. 잘못됐죠? 10m로 해야 합니다. 또 0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시간은 2초고 속도의 변화량은 0에서 10으로 변했으니까 나중 속도 빼기 0. 그러니까 2분의 10이니까 얼마야? 5. 그렇죠. 맞았죠. 또는 이것의 기울기를 계산하면은 시간분의 이게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네. 속도의 변화량. 델타가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야. 그러면 기울기는 2분의 10이니까 바로 5.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4에서 6초는 여기죠. 4에서 6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 즉 운동 방향은 오른쪽만 가고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느려지는 거죠. 얘 맞았네. 동그라미가 맞네. 니은하고 디귿이 맞죠? 참고적으로 0에서 2초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이 말은 운동 방향도 플러스, 가속도도 플러스.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지. 자, 정지에 있는 질량이 2kg 물체. 그림으로 볼까요? 2kg. 에 4N의 힘, F 힘이 4N이 돼. 그리고 5초 동안 작용했대. 그리고 마찰은 없대. 그럼 마찰이 없으니까 이 F4가 알짜 힘이지. 그러면은 가속도는 A는 M분의 F 그냥 이용해 주죠. 질량은 2고 알짜 힘이 4니까 가속도가 2. 바로 간단하죠? 3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자, 3초일 때 속력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만큼 속도가 변해야잖아. 그때 또 식으로도 풀 수 있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거 있었죠? 처음 속도는 정지니까 얘가 0이잖아. 그리고 가속도는 얼마라고 그랬어? 진짜 금방 계산하니까 2잖아. 그리고 시간은 몇 초? 5초라고 그랬노. 근데 5라고 했는데 여기는 3초까지만 줬죠? 그러니까 3이라고 써야겠네.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 6. 오케이. 맞았죠. 니은도 맞았네요. 기억도 맞고. 0에서 5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냐? 이것도 식으로 한번 부를까요? 자, 두 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이용해. 근데 정지니까 얘가 0이잖아. 이건 필요가 없죠. 2분의 1 가속도 아까 계산했으니까 2. 시간은 여기는 5초라고 쓰니까 5의 제곱. 약분하니까 25m. 이렇게. 근데 이것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어떻게 그리냐면 속도 시간, 속도를 V로그 시간 T. 근데 처음에 정지니까 출발해서 이렇게 됐어. 몇 초? 5초. 5초니까 여기가 5초. 근데 가속도가 얼마야? 가속도가 2야. 가속도가 2라는 얘기가 뭐야? 속도의 변화가
속도의 변화가 2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2가 나오려면 6호분의 요게 2가 나오려면 여기는 얼마야 돼? 10이잖아. 알았니? 예. 그러면은 요 넓이,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예요. 5 곱하기 10 나누기 2. 삼각형 넓이니까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5, 25. 25. 아이고, 이거 틀렸지? 예, 여기가 50이 아니라 25라고 해야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